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관리밖에 모르는 바보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열정입니다. 네, 너무 덥죠. 맞아요. 네, 지금 열대야도 있고. 맞아. 열대야 너무 싫어요. 삼복더위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요새 이제 바뀌었대요. 사복더위. 사복더위? 네. 왜 사복이지? 이게 광복절까지 덥다 그래가지고 광복도 복이래요. 어떡하지? 난 복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라서. 한 번 더 챙겨야 돼, 복을. 광복까지. 사복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 복더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열심히 방송하는 이유. 경단녀 분들을 응원하고 또 맞아요. 우리가 발전하고 뭐 이런 맞아요. 게 이유잖아요. 아니, 우리가 발전을 해야지 이제 발전하는 모습 자체가 경단녀에 대한 응원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약간 이그샘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얘가 맞아. 되어서 이제 이런 경단녀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치. 경단녀로 사는 게 사실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죠? 그쵸. 그 어려운 중에 하나가 그 지적인 대화를 못 한다는 거. 지적인 정신적으로. 교류가 없어. 맞아. 그쵸. 그치. 애기랑 맨날 우리 뭐 치카치카 할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아직 그런 대화 하다가 어떡해. 갑자기 지적으로 뭐가. 애기한테 막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일 마치고 막 피곤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여보 우리 시사 얘기 좀 해볼까? 그럼 꼭 그런 얘기하면 싸워. 그치? 정치 얘기하다가 맞아. 막 견해가 싸우고, 달라. 견해가 달라서. 그래서 남편이랑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제 경단녀 되고 힘들었던 게 지적인 교류를 할 사람도 시간도 없다는 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지적인 교류 가능하시잖아요. 맞아. 그죠? 들으시고 또 뭐 생각도 하고. 예, 생각도 하고 또 의견 있으시면 댓글도 달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감해 주시고 하면은 이제 요런 약간의 그 사회적 지적 교류의 어떤 목마름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죠? 항상 그 들어주시는 우리 쓸공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좀 더 진짜 네. 꾸준히 이제 분발하는 발전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하며 저희도 이제 힘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은데도 또 들어주시는 걸 보면 참 그게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맞아요. 힘내고 있습니다. 우리 언젠간 발전할 거예요. 네. 계속 0.01mm씩 하고 있어 하루에. 아주 느리지만 네. 천천히.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지적인 그 소통을 위한 주제. 그래서 달러 환율. 네, 요새 달러 강세 20년 만에 최고잖아요. 맞아요. 네, 난리도 그럼.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도 환율 때문에 환전을 못해서 못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한번 그 뉴욕 타임즈에 네.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 원인과 뭐 영향 같은 것들. 좋네요. 알아야 돼 이거. 네, 이 달러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환율이라 그래서 재미없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진짜 재밌는 얘기. 편견을 좀 깨야겠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되게 우리 이제 열정 씨가 굉장히 지적이시고 그러니까 수제예요. 제가요? 수제. 제가 수제인데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되게 막 겸손을 너무 과한 겸손이어서 그런데 근데 이분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열정 씨가 외환을 1도 모른다는 완전 1도 몰라요. 1도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네, 쉽게 우리 들으시는 실공님들도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죠. 쉬운 거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아주 외환 시장 기본부터 들어갈게요.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면 왜 수요와 공급 원리 아시죠? 그렇죠.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 가격의 결정.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이제 나라 간의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우리 돈을 줘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달러를 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제 거래를 할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외환을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뭐 나라끼리도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뭐 개인이 외환을 사기도 하고요. 그렇죠. 달러 투자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수요가 많으면 그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쵸. 수요가 적으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시장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시장인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보통은 미국 달러를 더 많이 거래 수단으로 삼으니까 그렇죠. 사용처가 달러가. 많을 거고 예, 예. 뭐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그런 네. 아시아권 뭐 나라나 네. 이런데 통화들이 좀 네. 수요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환시장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예. 그런데 지금 달러가 최강세라는 거는 달러가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치. 예, 서로 달러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달러 강세가 심해지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전망이 이제 불안전해지고 있는데, 자, 일단 빨리 들어가 보면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떨어졌냐면은 일단 유로 큰 데부터 얘기를 할게요. 유로가 원래 그러니까 1유로에 1점 몇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1.7달러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유로가 항상 강세였던 거죠. 그게 한 2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뭐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대부분 유로가 강세였어요. 근데 1유로에 1.7달러까지 갔었는데 저번에 0.95까지 내려갔죠. 자, 그러면 유로가 왜 약해졌느냐? 자, 유로가 약해진 이유는요. 이제 첫 번째, 일단 그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와중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러시아로부터 그 에너지 수입을 이제 차단했죠. 이제 그 안 했죠. 러시아를 전쟁 공격하기 위해서 생션 조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유럽에서 이제 경제가 제일 잘 나가던 곳이 독일이었는데 맞아요. 독일의 경제가 싼 러시아 오일에 의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싼 석유를 못 들여오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또 가격이 오른 거를 들여와야 되는데 석유나 그런 그 가스 같은 거래는 다 달러로 하잖아요. 특히나 또 미국이나 이런 뭐 사우디 이런 데서 들어와야 될 테니까 그런데 돈을 내려면 그쵸. 달러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경제가 망가지면서 한마디로 유럽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의 지표예요. 그래서 유럽 중에 독일이 그나마 경제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죠.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그랬는데 그 경제가 러시아의 의존도가 컸다는 거죠. 몰랐네요. 에너지들을 거의 러시아에서 들어오나 보네요. 유럽들이. 유럽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산유국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거의 뭐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축 통화들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통화들. 근데 아쉽게도 얘는 끼는데 일본의 얘는 끼는데 우리나라는 또 못 껴요. 우리는 못 낄 것 같아요. 쓰는 사람 너무 작잖아.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일본의 얘를 또 예로 들어보면은 자 얘는 왜 그러냐? 자 얘는 일단 일본은 지금 경제가 뭐 거품분 경제 꺼진 게 이제 버블 꺼진 게 오래 가고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부동산 기반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이자율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금리 정책에서 고금리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외환을 방어하려면 왜 고금리를 올려야 되냐? 자, 얘 만약에 이제 일본 얘네 고금리 정책을 하면 이제 뭐 어쨌든 그 외환이 뭐 일본 국채라든지 모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저금리니까 외부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거네. 그러니까 얘네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수요가 없는 거야, 저금리라. 근데 왜 못 올리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부동산 기반이니까 이거 갑자기 세게 올려버리면 서민들이 서민들 타격을 받는. 대출 이자면 보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지. 그 경기 침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뭐 그렇게 막
금리를 그쵸.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럴 여력이 하더라고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yen도 낮아요. 그럼 자 중국 한참 잘 나갔는데 왜 중국이 또 달러보다 낮냐? 중국은 팬데믹으로 이제 그 폐쇄 조치를 하면서 원래 제조업으로 팔아서 막 그렇게 유럽에도 팔고, 그렇죠? 그치, 미국에도 팔고 그랬었는데 이게 막히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또 중국 위안에 대한 수요도 없는 거야. 달러도 들어오지도 않고. 달러가 자기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이 유럽의 또 유럽 경제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이 이 유럽 물건을 많이 사줬었단 말이에요. 명품이면. 근데 그게 자동차 이런 거. 그게 또 끊기면서 또 유럽 경제가 또 내려간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전쟁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모든 일들이 발생을 한 되게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 경제들도 서로 얽히고 얽혀서 그쵸. 서로 영향을 주면서 네. 달러와 강세를 만들었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또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이건 신기한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달러에 대해서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통화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뭐지? 러시아의 루블. 왜냐면 뭐지? 자, 에너지 가격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그 공산주의니까 자기네 루블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완전 원천 봉쇄한 거야. 그래서 뭐 국민들의 원성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외환 방어는 한 거야. 그래서 루블만 지금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시장에 유통되는 공급량이 적은 거네요. 그쵸. 루블은. 네, 공급량이 적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유럽만 안 사가는 거지 다른 나라를 사가잖아요. 그 인도가 엄청 사간다고. 인도, 중국 다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는 아쉬울 게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루블이 지켜낸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저개발 국가들은 어떨까요? 인도네시아, 거기도 인도 이런 데 거기가요. 그거 아세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보다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돈이 더 높아요. 이게 방어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그게 있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더 용감하잖아요. 그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달러가 오를 때 그 달러래 그 미 연준에서 이자 올릴 때마다 막 이자를 올린 거야. 같이 올린 거야. 우리는 겁나서 조금씩 따라가잖아요. 그쵸. 우리는 경제가 금융이 많이 또 발달했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 맞아요. 이자율 인상이 있을 때 너무 여파가 커. 근데 인도네시아는 사실 여파가 없지. 대부분의 국민이 은행이란 거 존재도 모를 거야. 다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현금도 없거나. 현금도 없거나 그냥 바나나 따먹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쵸. 그래서 팍팍팍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니까 또 뭐 외화도 몰려들고 코로나 살짝 풀리면서 관광 수요도 있고. 그래서 인도랑 동남아시아가 의외로 잘 그 환율을 버티고 방어를 있군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성적이 낮은 건 아니에요. 지금 외환 방어율이 낮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저개발 국가보다는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어떻게 통화 가치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지금 1,200원인가요? 그죠? 300원까지 예, 갔다가 1,200원까지 1,200 얼마인가? 예, 지금 1,200 아마 올 텐데. 네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외환 시장이 좀 알고 보면 참 재밌어요. 그렇죠. 예. 전 세계 경제를 한꺼번에 엮어서 알 수 있는 예. 1,305원이래요. 다시 올랐네요. 지금 오늘이 8월 8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외환은 또 국지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그림을 봐야 그치. 외환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죠? 맞아요. 또 그 덕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나중에 미연준 인상과 또 연결해서 또 나올 텐데 하여튼 그래요. 나중에 자세하게 하고. 그래서 달러의 역할. 이 달러는 정말 그 세계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 제일 중요한 맞아요. 예, 경제 윤활유잖아요.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옛날에 금과 같은 그쵸. 근본이제가 폐지되고 나서는 그게 금이 된 거죠. 달러가 금이지. 예, 근본이제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지금 최악의 상황인 나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스리랑카. 터키까지 3개.
걔네들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지.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아르헨티나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통화 안 쓰고 전부 달러 사재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막 굴 파가지고 막 달러 숨겨놓고, 예, 그래놓고 옛날에 막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네. 뭐 우유 하나 사려면 돈 지폐를 뭐 한 맞아요, 바구니 맞아요, 들고 맞아요. 가야 된다. 우간다. 그런 얘기 들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런 상황인가? 자기들 지폐의 상황 그렇게 된 거잖아 예, 지금. 그래서 달러 사재기에 바쁜데 그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이제 빵 사러 가면은 그러니까 태그가 그 다음날 올라 있으니까 프라이스 태그 그 가격표가 그거 찍기 전에 가려고 막 달려간대요. 어머. 너무 힘들겠다. 그쵸? 아르헨티나. 우리도 지금 물가가 조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되게 팍팍해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외식비가 장난 아니에요. 막 식비가 너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여가지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먹는 양을 줄여야 될까 봐. 이 길에 다이어트 할까 봐. 그런 게 진짜 실물 경제에서 느껴지는데. 느껴져. 지금 이 글로벌 경기가 완전 요동을 치잖아요. 요즘에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자율을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죠. 예. 네. 근데 이 중 가장 빠르고 과감하게 이자율을 올린 곳이 미연준인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미연준 딱 눈치 보고 있다가 다들 그럼요. 움직이는 분위기야. 이게 연준이 얼마 올리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걸 조정을 해야지. 우리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씩 올려놓은 거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때. 그러다가 이제 네. 미연준이 지금 이제 막 자이언트 그쵸. 스텝하고 막 이러니까 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쵸. 우리도 이제 눈치 보면서 더 따라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미연준이 이렇게 과감하게 막 자이언트 스텝을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올리긴 하는데 또 그 이상으로 못 올리잖아 우리는. 못 올리죠. 그렇잖아. 그 이상을 올리기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렇게 미연준이 이자를 올리니까 미국 국채의 금리도 올라갔겠죠. 그 미연준 기준금리를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국채 금리도 당연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떨어졌지 미국 국채로 자산이 다 몰리는 거예요. 달러 자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미국 국채를 달러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달러를 사서 투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달러 수요가 엄청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미국은 이렇게 올려도 자신감 있는 거지.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이 무너져도 그래 돈 주면 돼. 뭐 그런 거야. 그치? 그냥 집 나라 줘주면 돼.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자 그래서 올해 달러 가치가 오른 것 중에 절반 정도는 이렇게 이자율을 많이 높인 거. 그 정책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막 이제 몰리는 거지. 진짜 달러로 막 다 사겠다고. 자 이렇게 달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아까도 뭐 유럽 얘기 이제 또 나오는데 유럽의 수입업자들이 타격을 크게 받았다고 해요. 수입업자. 네, 수입업자들. 네네. 예, 아무래도 달러를 내고 사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덜 받은 거예요. 달러가 높아서. 달러가 자기들이 높아도. 강세라서.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왜 얘네들 상관이 없냐면 그 미국에도 그 원전이 있고 맞아요. 가스도 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뭐지? 무슨 가스지? 셰일 가스. 예, 그 셰일 가스가 옛날에는 생산성이 별로 높지 않았는데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의존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산유국 중에 제일 많이 생산한다던데요, 미국이? 아 그래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에너지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이제 달러 뭐 이런 방어하기도 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악화의 공포 속에서 이제 그래도 미국이 그나마 상황이 제일 낫다. 유럽 엉망이고 지금 러시아 전쟁 공포 속에서 덜덜 떨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고 뭐 일본은 이제 뭐 기운 아웃 오브 안중 아니야? 네, 맞아요. 알아서 잘 살아라. 네, 그런 거고 중국도 지금 뭐 생산이 안 되니까. 중국도 그죠? 지금은 좀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달러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그렇지. 거죠. 근데 이제 달러 강세에도 미국이 막 좋기만 또 한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은 양면성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달러 강세를 반길 사람들은
이제 해외 여행을 하려는 미국인들, 그죠? 같은 금액을 가지고 나가도 막 쓰는 게 많아지는 거지, 그쵸? 그리고 수출업자. 네, 수출업자들, 그죠? 이제 그렇게 기쁜 이제 소식인데, 자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 예를 들어서 버버리인데 이제 영업을 미국 법인이 있는 거죠. 그 버버리의 경우에 올해 환율 차이로 인한, 그러니까 환율로만 인한 수익 차이가 2억 달러 하나로 2,600억이 증가할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환율 차로만 진짜. 2,600억이 그냥 증가하는 거야. 그럼 다른 진짜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꽤 그쵸. 이익이 있겠네요. 그쵸, 다른 회사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되면 글로벌로 가는 게 안전하겠구나라는 그 리스크, 외환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여러 군데의 영역별로 하나씩 지사를 두면 좋겠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또 다시 반대로 유로가 강해졌을 때 또 유럽 지사에서 조금 또 리스크가 해지되는 거고. 그래서 좀 규모가 커지면 자꾸 그래서 외국으로 날아가는 게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자, 이와 반대로 세계 곳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환율 차이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해외에서 그 나라의 돈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물건 팔아도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가져갔을 때 자기네 달러로 환산하면은 돈이 적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나이키의 이익이 많이 줄었는데 근데 또 이거 핑계로 막 가격 올리잖아. 환율 환율 바뀌었다고 막 가격 올리잖아. 이제 소비자에게 정가하려고. 하여튼 또 그런 위험도 또 있는 거야. 달러 강세가 되면.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애플의 경우에 매출의 60% 이상이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쵸. 애플도 손해가 있다. 그래서 이들 회사의 주식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그런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 때문에 S&P 500 기업들의 수익 성장이 5%가 감소할 거래요.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약 131조 정도의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게 달러 강세가 그렇게 반갑진 않은 거야.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전 지역에서 다 영업을 하니까. 근데 그 나라 통화로 이제 받으면 그쵸.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현재 달러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웃고 다른 나라 통화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웃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자, 내 통장에 달러가 있으면 웃고 내 통장에 달러가 없으면 우는 거야. 나 울어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기업에서 이제 정부 차원으로 나가볼게요. 이 달러빚이 많은 회사와 정부들도 이제 우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르헨티나, 터키, 스리랑카 달러빚이 많아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달러빚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나라.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자기네 이제 나라에 돈이 없으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와야 돼요. 근데 이 나라 돈을 못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아르헨티나 돈 못 믿겠어. 90% 떨어지는데 그러면 달러로 빚을 내는 거지. 달러 빚을 내서 그러면 자기 걸 가져와서 그치. 투자를 하든 그치. 뭘 하든 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페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려줄 때 니네 아르헨티나 돈으로 갚아가 아니라 니네 무조건 달러로 갚아. 1년 뒤에 니네 거 100원이 1원 될 수도 있잖아.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안 바뀌니까 달러로 갚아. 이건 거야. 그러니까 달러 빚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달러 빚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야 내가 네 선물은 달러 빚을 내서라도 사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무 옛날 말이다. 난 들었어. 난 듣고 자라난 세대야. 못 들어본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난 들었어. 우리 아빠 맨날 그러셨거든. 우리 누구 거는 달러 빚을 내서라도 우리 딸 건 사줄 거야. 이렇게. 그만큼 달러 빚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얻어오는 빚이라는 거야. 달러 빚.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 얼마나 이제 환율이 또 올라가니 이제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분 게 가난해서 달러 빚 냈는데 더 심해지는 거지. 그렇네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이 이자율 높은 거 빌려와서 상황이 더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외환위기 네.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그쵸. 결국은. 그래서 결국 그 나라에 종속되고, 그쵸.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달러 빚이 많은 이제 나라들이 위기인데, 그게 이제 97년 우리나라의 상황인 거죠. 그쵸, 달러 빚이 맞아요. 많았던 그때 상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태국 이런 나라들이랑 같이 우리가 IMF를 겪었으니까. 그쵸. 예. 다 아시아 신흥국들 예. 못 사는 그런 그쵸.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고 그쵸. 지금의 또 개발도상국에서도 그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쵸. 근데 그때도 정말 말레이시아는 나 IMF 안 갈 거야. 나 IMF 돈 필요 없어. 막 이러잖아. 근데 뭐가 맞는 정답인지 알 수는 없어요. 없어,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럴 만한 뭔가 믿을 거리가 있어. 자원? 일단 선유국. 맞아. 선유국에 자원이 막 고무 나오고 고무나무 막 맞아, 팜오일 엄청 많아나잖아요. 그거 뭐 우리가 나무 베어서 팔면 돼. 막 이런 식인 거지. 우리는 금을 모아야 되잖아. 우리는 금을 모아서 다 갖다 줬잖아. 돌반지를 다 팔아서.